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4%, 그리고 코스닥은 0.04%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수급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한 것이 됩니다만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제와 같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었던 이 전기전자업종,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뭐 고점 논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이 전기전자업종 따라 하락을 하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기전자 업종이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또 세부적으로 볼 때 이 운수 장비 어제 이어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수한 거 볼 수가 있고, 또 그 외 나머지 업종들도 이렇게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시장이 쭉 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전기전자하고 이 운수장비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또 이것도 2022년도부터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그리고 그 외 내수 관련 이 종목들도 매집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어제는 이 운수장비 쪽에 보면 이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쪽으로 볼 때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뒤따라가는 것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지금 전기전자 조금 차익 실현하면서 운수장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좀 수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전기전자 지수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 어느 정도 팔았느냐 들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번 주만 하더라도 한 1조 2천억이 넘는 큰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에 이 운수 장비 쪽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이 전기전자 업종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운수 장비보다는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이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런 돈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5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 돈 흐름을 쫙 보고서 시장 외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 주식시장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내부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여다보면은 주식시장에 지금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돈의 흐름이 모이는 쪽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BNK 금융지주는 어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어제 매수해도 된다. 요 그림만 봐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빨간 것과 파란 걸 봤을 때는 매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 그림 자체는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또 그리고 특히 요 부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 단기 고점 찍고, 또 그리고 저점 찍고 이렇게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올 때 때마침 이때 들어오는 수급까지 합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성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괜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정말로 이런 그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SK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전고점 한번 때려 넣고요. 일단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락하던 주가가 요때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럼 요때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후 보니까 계속 흘려내려서 특별한 매수 시점이 없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빨간색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 긍정적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 신호가 빵 뜨면 이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추세 상관이 없이 매수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후도 보니까 이렇게 좀 지하실을 좀 더 파고들었어요. 근데 다시 오늘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번 더 걸었습니다. 그럼 요 짧은 하락하던 거, 요때 브레이크를 걸므로 인해서 앞으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누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 관심 종목으로 좀 등록을 해서 다시 요 지점이다 보고서 그러면 앞서 본 BNK 금융 지주 있죠.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요게 조금 떨어지다가 어떻게 조정이 되면은 추세가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갖다가 추세 변환 시점을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뭐 주식시장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오래 공부하셨던 분께서 굉장히 정답이고 또 그 정답을 갖다 누구나 다 아는 정답을 실천한 것을 갖다가 보여줬죠.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끊임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정말 필수적으로 이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우리가 뭔가 좀 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늘 드리고 있어요. 또 그리고 뭐 여유가 좀 더 된다 그러면은 금과 은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걸 갖다가 오래 이제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잘한 시장의 등락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큰 흐름을 보고서 자꾸 그 흐름에 편성을 넣고 노력해야 되지 짧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자꾸 단타만 하다 보면 자칫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꾸 큰 흐름을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는 오늘 매수해도 돼요. 사실은 뭐 어제 매수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뭐 여기 고점 신호는 안 났습니다만은 이게 BNK 금융지주하고 뭐가 다릅니까?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상승 추세도 평범한 구간이고 근데 이게 빨간색이 더 많다 그러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전에 뭐 정고점이 이때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빨간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승 여력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럼 사실상 어제 매수를 해도 되고요. 늦었다 손쳐도 오늘 또 매수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져주는 그런 상황이다입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다 보고 내일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멀리 봐야 되겠죠. 왜냐면 한 며칠 4만원 부경부터 매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일 가면 5만원 될 수도 있잖아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그렇겠죠. 그래서 자꾸 뒤따라가려 하지 말고 아이고야 내가 다음에는 저런 종목 꼭 찾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파란색이 많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과감하게 패스하는 게 좋겠죠. 오토기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거 뭐 오늘도 매수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건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어제 시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진짜로 좋습니다. 요때 매수해도 되고 요때 매수해도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많고 브레이크를 이때 걸었습니다. 그럼 사실 이때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관심 종목으로 등록한 이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수급도 보고 뭐도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 오른 기간만큼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다니까. 대충 이 오른 기간만큼 하락하니까 한 달 정도 올렸다면 한 달 정도 기다릴 수 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뭐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 괜찮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지점에 매수할 수 있었어요. 이때가 총을 쏘아야 될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서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공부하다가 딱 오를 때 요때 우리가 총을 쏠 수 있다면 요 지점 총을 쏘아야 되는 지점 버스가 이제 이때 떠난 거예요. 떠난 거고 이후에 그럼 이때 왜 매수냐? 빨간색이 더 많잖아요. 늘 그대로입니다.
여기 하나의 공식처럼 몇 가지 포인트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완전히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지점도 놓쳤다 그러면은 바닥 확인하고 또 오늘 또 매수도 되는 이 매수 포인트가 굉장히 좀 한 배치 사이에 많았습니다. 이 종목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한국 카본은 어때요? 한국 카본 요거는 일단 좀 요 지점을 끊어놓고 봤을 때 일단은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도 이 종목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가게 되면 그때 총을 한 방 쏴볼까 말까 공부하면 되겠죠.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충분히 등록해 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무조건 패스입니다. 둔화 구간이잖아요.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패스입니다. 화신도 지금 여기 전고점 하나 꺼놨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중에 이렇게 했다면 이건 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다니까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이고 항상 이때 생각하기를 이 화신 하나만 놓고서 보면 이게 매수 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주식 시장에는 상장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몇 종목이나 봤어요. 또 그리고 최근의 시장 흐름 대충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억지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종목은 그냥 과감하게 일단은 하락 추세 평범이기 때문에 제껴놓고 나중에 다시 가시권에 들어오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 주식시장이 쭉 돈 흐름을 볼 때 손바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좋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접근한다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그동안 우리 관심 있게 지켜보던 종목들이 뭐 계속 아마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그 말씀드린 포인트 지점들 잘 기억하셨다가 그 지점에 한번 공부를 베팅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또 그리고 이 제가 이렇게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로 지금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0.001초의 어떤 뭐 순식간의 판단에서 매매를 하라는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할 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금 흐름도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시장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도 공부할 만한 시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라고 하는 것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신만의 또 속도가 있다고요. 좀 빨리 뛰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달리기를 해도 뭐 그렇잖아요. 뭘 해도 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요한 거는 빠르고 느림이 상대방 남하고 비교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투자를 하면서 내가 어떤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항상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뭐 지치거나 갑자기 열심히 했다고 안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속도에 맞춰서 뭐 내가 어떤 정한 포인트에 들어오면 그때만 총을 땅땅땅땅 쏘면 되는 거지. 뭐 이때 쐈다가 저때 쐈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꾸만의 그 기준을 바꿔요. 자꾸만 기준. 어떤 기준이냐면 여러분도 아마 뭐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요때 일어나야지 하고 알람 시계를 딱 맞춰놔요. 그러면 쭉 자다가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이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5분만 더 자자, 뭐 10분만 더 자자 이렇게 해서 그런 기억 없습니까? 그래서 5분만 더 자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 미루다 보니까 뭐 또 늦잠 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기준을 자꾸 바꾸는 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그때 뭐 요때 총을 쏜다 그러면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 이때 총을 쏘면 됩니다. 그런데 총 쐈는데 지하실 파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지하실 파고 들어갔을 때는 빨간색에 놓을 때 그때 총 한번 더 쏘아주면 되는 거죠. 분할 매수 아닙니까? 근데 빨간색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반대가면 비행기 금융지수 본 것처럼 올라가면 그때 또 상고 와서 총을 쏘든지 말든지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딱딱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딱 바뀔 때 그것도 또 총을 한번 쏴주던가, 이렇게 총소 지점이 딱딱 정해놓게 되면은 다른 데는 절대 총 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만 잘하면 매도는 쉽습니다.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중요하고, 물론 매도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막 파닥파닥 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그것도 기준이 아마 없어서 그럴 거예요. 매수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수가 더 중요하지 않나. 매수만 잘해주면은 뭐 수익 날 때 뭐 언제든지 팔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신만의 이 투자 기준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하시고, 제발 기준 바꿔가면서 까불다가 또 순환매 이 시장이 지금 손바뀜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요때 이거 역사이클 타기 쉽습니다. 전기전자 싸다고 지금 전기전자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 막 사버리고 그러면 추세하고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께도 뭐 보여드리는 게 운수 장비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랬지, 전기전자 지금 싸니까 사라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